연금 고수들의 희소장입니다. 연금보험 같은 금액을 내고도 더 적게 받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4월 경험생명표 이점으로 연금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언론 내용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난 14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망률 개선과 연금 상품 다양화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연령별 사망률이 개선되면서 종신 형태의 연금 가입 시 월 수령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평균 수명을 토대로 산출된 연금에서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리포트에서 확인됐듯이 고연령자들을 위한 즉 은퇴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종신연금 상품 전략을 보험사에서 제안하게 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은퇴 시점 65세 개시되는 기존 연금 외에 80세형, 90세형 개시형 상품을 만들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략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험사는 경험생명표와 여러 지표들을 참고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집계가 됐는데요. 5년 전보다 남녀 각각 2.8세와 2.2세 이렇게 증가됐고 이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 이슈가 있는데요.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연금 수령 기간은 증가하지만 연금액은 줄어드는 것들을 보고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 기준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15%가량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더라고요. 연금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나 장기 운용에서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올바른 기준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를 살펴보면 연금준비금 2억 원, 60세 연금 개시 기준으로 6차 경험생명표부터 보겠습니다. 6차에서는 78.4세까지 18년 동안 매월 90.6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차 경험생명표로 넘어가서는 85.3세까지 연금 수령 나이가 들었고 연금액은 70.9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4월에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번 4월 이후에 10차 경험 생명표 적용 시 86.3세까지 60만 원 후반의 수준의 연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만약 미래 연금 재원을 그 이상으로 원하신다면 수익률을 높이시거나 단기에 일시금이나 확정 형태로 연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3월경 내에 준비하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명 연장에 따른 미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회 경험 생명표 변경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종신 형태로 연금을 개시하는 분들께는 유리해 보입니다.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보험사가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 현재 기준으로 연금액을 만든 같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위 예시는 수명 연장에 따른 경험 생명표 변경 효과에 따른 한정된 내용으로 연금 수령액에는 공시이율, 기타 장기 유지 보너스, 고액 할인 제도, 연금 개시 운영 방법, 연금 상품 선택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준비의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 고객의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영업자인 이 과장님은 55세시고 비과세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어차피 한도가 400만 원이라 더 불입하는 금액은 이왕이면 더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비과세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서 비과세 연금보험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 되는 연금 계좌가 있는 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가 되는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연금보험인데요. 이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사실 2013년도 이전에는 계약이 10년 이상이면 금액이 상관없이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은 도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지만 추후 수령 시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노후 준비를 위해 매월 적립하고자 한다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매월 150만 원 이하로 균등하게 최소 5년 이상은 납입해야 하고요. 일시에 적립한다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납입 보험료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비과세가 되는 연금 중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변액상품군, 공시 이율형 상품군, 확정형 6%, 7% 연금 상품군 중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맞는 가장 유리한 상품군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신데요. 정답은 개인의 재무적인 상황과 재테크 성향, 투자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이 중요한데요. 일시에 연금을 받을 것인지 10년, 20년 동안 매달 나눠 받을 것인지 이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또한 연금을 불려서 추후에 5년 확정형으로 연금액을 수령받을 것인지 혹은 일부를 상속할 것인지 10년 동안만 받을 것인지 종신 형태로 연금을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기간 동안 내내 받으실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과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기준을 6%, 7% 연금 지급률을 비교해드리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준비하시는 연령대와 운용 방식의 선택은 미래의 연금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큰 차이는 바로 연금 수령 방식으로 현재 준비하시는 상품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시고요. 적립금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금융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 앞선 정보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